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으며 북한 드론 어물풍선 잡는 신무기 공개, 전세계 최초 배치돼. 이번 소식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자, 김정은 정권이 집권을 한 이후에 드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사령부를 창설해라, 창설을 했지요. 또 김정은이가 어물풍선을 보낸 이후에 우리 군의 대북방송 155마일 휴전선 전 전선에서 지금 하루에 16시간씩 대북방송 꽝꽝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지금 북한 휴전선 민경들 난리가 났지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별공. 북한 김정은 정권의 드론 어물풍선 격추, 신무기 한국의 스타워즈 공개. 5, 4, 3, 2, 1 발사. 지난 30일 오후 3시 국방과학연구원 ADD 국방과학연구원의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 한국이 지난해 체계 개발, 무기 개발을 완료, 연말 전력화 예정인 레이저 무기 블록 1 레이저 무기의 실물이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태안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국방과학연구원 ADD의 언덕 시험장에서 연구진이 원격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50에서 60m 상공에 떠 있던 DJL의 쿼드 드롭, 쿼드 콥터 팬덤 4 드론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확 붙었습니다. 공중에서 동체에 불이 붙는 드론은 뱅글뱅글 제 자리를 돌기를 계속하다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취재진은 어디서 쏜 거냐? 어디야? 무슨 무기가 발사되는데?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방사청 관계자가 좌측 약 1km 방향에 무기가 있다고 안내하고서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날 공개된 레이저 무기 블록 1은 영화 스타워즈 광선 무기의 현실판이었습니다. 적기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동체에 구멍이 뻥 뚫리고 불이 확 붙는 셈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드론을 또 어물풍선을 격추시킬 대공 무기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 시연에 쓰인 DJL의 드론은 실제 북한이 농지 지형 파악, 국방, 재난 등에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원 ADD 측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석 대의 드론을 연달아 격추시켰습니다. 모두 수초 내에 이루어졌으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번은 취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띄운 촬영용 드론을 시연 표적으로 잘못 맞추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시험대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단순 착오였습니다. 대당 수억, 수십억에 달해 훈련 때도 한 발 한 발 아껴 쏘는 대공 요격기 미사일이었다면 시연 자체에 차질이 빚어졌을 텐데
한 발에 수천 원 정도가 드는 레이저 무기라 재시연도 쉽게 가능했습니다. 블록 1의 실물이 있는 시험장으로 이동하니 국방 카키색의 컨테이너 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표적 위치 확인 장치가 아니었다면 가 건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도심지나 산간 지역에도 위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적 확인 장치는 레이저 무기의 눈에 해당하는데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상단부의 레이저 발사관에는 레이저 창을 맨눈으로 보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표적이 탐지되면 이 장치로 위치를 확인하고 추적, 조준, 격추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레이더 탐지와 조준, 발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공 미사일과 달리 보는 즉시 바로 쏴서 즉시 떨군다 라고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 돋보기로 열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청동 거울을 이용해 로마의 함대를 불태웠다는 소리 전해 내려옵니다. 대신 자연광이 아닌 적외선 빔을 쏘는 게 다릅니다. 가시광선, 파장 380에서 780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감지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쏠 때마다 1달러, 약 1,500원의 전기값만 들고 탄약이 필요 없으니 군수 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동시에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도 뚫을 수 있는 정확도와 출력을 갖추었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원 ADD와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소모품 개념인 무기가 창이라면 탄약이 필요 없어 이 무한대로 쏠 수 있는 레이저는 가성비 방패인 셈입니다. 영국과 미국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배경입니다. 다만 장점이 있다면 레이저 무기를 게임 체인저로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국방과학원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1등 무기로 계속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핵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방위 구상을 수립하면서 위성에서 레이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스타워즈 계획이라고도 불렸는데 당시 기술적 한계로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레이저 발진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1999년 한국국방개발원 ADD의 DF 레이저 장치가 처음이었지만 이후 정권에 따라 레이저 무기 기술 연구가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14년 북한 김정은이가 무인기 침투 사태를 불렀을 때 영향을 미쳤습니다. ADD가 2015년부터 기술 개발을 재개해 2019년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총 87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방과학원 ADD와 방사청은 공식 확인하진 않지만 블록 1의 출력은 20kW 정도,
박격포를 뚫으려면 최소 100kW 정도는 돼야 합니다. 당국은 점차 출력을 높이고 플랫폼은 다양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블록 1은 고정형이지만 블록 2는 이동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연내 블록 1 양산 물량을 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전력화하는 사례라고 방사청은 설명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이 북드론 또 오물풍선 이 무기를 휴전선에 대적으로 배치를 한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추를 시킬 수 있다라고 관계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원 ADD 서영석 수석연구원은 향후 박격포, 전술, 유도탄까지 레이저로 격추시킬 수 있도록 100에서 300kW급 출력을 낼 수 있는 발진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며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과학연구원 ADD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안에 전력화를 끝낸 이후에 북한이 드론이나 어물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작심을 하고 대대적으로 발사를 할 것이며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북한 지역에서 북한 드론이나 어물풍선이 터지고 이 공중에서 격추되는 것을 실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